뉴스룸 1열 김경호 변호사와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해박한 이 법률 지식과 또 재밌게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과정에서 많은 또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김경호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관련된 이슈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김경호 변호사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김경호 변호사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굉장히 그 모시기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방송 출연을 요즘 좀 자제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군사권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아무래도 1차적인 임무는 군사권 변호죠. 예. 군사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박정훈 대령 첫 번째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 윤석열 구속 취소했던 지규현 판사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또 직접 하셨잖아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네. 예, 그렇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예, 이런 모든 이야기들 오늘 차근차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이제 오늘 보니까 6일차 됐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지났나요? 아니, 대통령 한 60일 지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대통령 바뀐 게 좀 실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한 60일 지나간 것 같네요.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사이에. 예. 많은 일을 하는 모습을 봐서 그럴까. 예. 그 전 대통령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요? 비교적으로. 조금 일하는 모습은 잘 볼 수가 없었죠. 자, 이야기 중에 뭐 좀 자유롭게 이런저런 주제들 다 이야기 나눴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앞서 저희 1부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 정부는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검찰 혹은 검사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우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민정수석이 이번에 임명이 됐는데 검사 출신이고 턱수통 출신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경호 변호사께서는 민정수석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은 예. 원칙과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따라서 원칙과 기본, 개혁을 특히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원인, 그 뿌리 그것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제거하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찰 개혁의 대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민정수석이란 자리에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은 이제 큰 방향의 검찰 개혁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과 뿌리를 제대로 진단해서 처리할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거를 민정수석 그 사람이 반대한다? 검찰 개혁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대못이 이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못이 헌법에 위반됐고 법률에 위반됐구나. 객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 그 자리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 대못을 빼야죠.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 그 부분이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면은 그렇게 사람을 이용해서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뒤통수 맞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그렇죠. 민주시민들이 경험을 했다. 예. 그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부터 해보죠. 검찰 개혁의 못이 박혀 있는 부분. 우리 저 김경호 변호사께서 이제 법률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검찰의 어떤 모습이 가장 큰 개혁을 해야 될 이유라고 보시는 건가요? 첫 번째는 검사들의 법적 지위입니다. 검사는 행정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다. 그렇죠.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행정부 안에 법무부 밑에 검사들이 있죠. 예. 법무부는 분명히 행정부죠. 그 법무부 밑에 있는 행정부 공무원들이죠. 그런데 검사들이 자신들은 준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들이. 그게 준헌법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법기관은 우리 헌법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때 사법, 예. 법관입니다. 법관이 바로 사법기관입니다. 법관에서 가장 중요한 징표는
헌법 103조 그 조직 문화, 일하는 문화가 독립이어야 됩니다. 독립. 독립이라는 것은 대법원장도 예. 그리고 자신이 속한 법원장도 그 판결의 사전에 승인을 얻고 사전에 조율하고 일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기관, 사법기관의 특징은 바로 독립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독립이냐? 검찰청법 7조의 2를 보면 예.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그들의 일하는 문화는 동일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전혀 아니군요. 검찰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동일입니다. 그래서 일선 검사가 하는 일을 그냥 이전시키고 다른 검사한테 승계시키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 150명에서 200명을 검사장의 마음대로 그렇게 업무를 시키고 그러니까 뭐 관할도 상관없이 저쪽에 있는 검사 일로 데리고 와서 일 시키고 뭐 그랬다는 거 당연하죠. 아니에요? 동일이죠. 예, 그런데 예. 이게 왜 잘못됐냐면 행정부에서 일하는 문화는 정부조직법 6조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8조를 보면 위임이 돼요. 위임이에요. 일은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으로 위임이 되면 예. 그 하급 기관이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사전에 협의 금지가 돼 있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거예요. 예. 독립기관은 사후 감독도 없어요. 불복해서 그냥 항소심 가는 거고 적어도 공무원, 행정공무원은 사전 협의, 사전 승인 이런 거 없고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과 책임으로 하는 거고 일 잘못하면 책임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하고 말하자면 이제 법관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예. 행정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행정부 공무원의 일하는 문화인 위임도 아니고 7조도 아니고 7조의 2라고 개인적으로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 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되면 예. 조폭 문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검사 동일체라는 게 난 법에 적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이걸 자기들이 만든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예. 이번 특검은 국민의 대표가 지금 세 가지 특검을 하자는 거고 그렇죠. 국민의 명령으로 거기 120명 검사를 지금 투입하자는 겁니다. 네. 그들은 근거도 없는 정부조직법 6조에 만약에 모든 공무원은 위임으로 하는데 일을 예. 검사의 경우에 예외를 두려면 예외 규정을 둬야 돼. 법률 유보, 예. 법치주의의 정말 중요한 징표입니다. 그런 규정도 없으면서 위임에 대한 예외를 둔다는 규정도 없으면서 동일체 원칙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그래놓고 검찰총장 자기가 150명에서 200명을 마음대로 결정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시키고 그런데 국민이 지금 결정해서 세 가지 특검에 120명 검사를 투입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위법이다? 이거 말하는 사람들 다 반헌법주의자들입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오늘 그 여러 언론들도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여기 돈이 얼마가 드네. 뭐 윤 부부 마늘 수사는 뭐 검찰청 하나 사이즈가 뭐 특검이 나온다는 애.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쓰는 기자들 예. 혼찌검 나야 됩니까? 반헌법적인 기자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기사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뭣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법률적인 어떤 베이스나 헌법이나 근간이 전혀 법률도 없다는 모르면서 거죠. 어디서 들은 거 아니면 누가 쓰라고 그런 식으로 기자하려면 때려치세요. 그러니까 정치적 해석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그런 기사였기 때문에 지금 법률적인 반박을 해주신 겁니다. 예, 지금 검찰 개혁 한 부분만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가 쭉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사의 지위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행정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그 규정을 삭제시켜 버려야 돼요. 7조의 2를 동일이 아니고 행정부 내의 법무부 밑에 검사,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임. 따라서 위임으로 받은 일선 검사는 자기 내부의 내규, 예. 업무를 할 때는 이렇게 처리하라는 그 내규에 따라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이름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위에 있는 검사장이 너 저리 가.
사건을 이전시킨다 그러고 예.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는다고 옆에 있는 검사한테 승계시켜주고 아,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직 문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개헌 사항입니까? 개정 사안이죠. 개정. 제가 말하는 그래서 대못을 박는 걸 예. 바꿔 넣어야지. 그건 그대로 두고 무슨 제도만 바꾼다? 쇼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굵은 물길 자체가 잘못 틀어져 있는 것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못을 뽑아야죠. 그러니까 거기를 제대로 못 뽑는다면 밑에서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이건 후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당연하죠. 그래서 민정수석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음. 부분을 제대로 알고 그거 7조 2 삭제시키면 됩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일 것이고 그러면 어렵습니까 혹시? 국회의원이 삭제시키면 되죠. 법에서 그냥 삭제시키면 되는 당연하죠. 건가요? 지금 충분히 과반수 되잖아요. 예. 말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그렇군요. 그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자 그러면 예. 행정공무원이 7조의 2가 삭제되고 행정공무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군인의 경우에 국방부 장관 예. 밑에 장군들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다 행정공무원이에요. 음흠. 따라서 장군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요. 그럼 국방부 장관은 감사실을 동원시켜서 징계 여부를 확인해서 징계 우려할 수 있는 거죠. 예.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밑에 있는 검사에 대해서 징계할 수가 없었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위임됐는데 자신의 권한이 위임됐는데 예. 감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징계 사유도 확인도 못하고 징계도 못한다? 7조의 2 때문에 그렇습니다. 7조 2. 그거를 먼저 삭제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는 놓고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근본적인 개혁은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세계 특검안이 본회의 통과되던 날 이 검사 징계안도 함께 통과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근본적인 내용은 못 된다. 그렇죠. 예. 대못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요 부분이 중요하게 우리 김경호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서 7조 1을 만약에 없애고 그리고 해서 검찰의 소위 말하는 힘을 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동시에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행정공무원. 행정공무원이 되면 다른 공무원들처럼 당연히 파면도 할 수 있죠. 꼭 탄핵까지 갈 수 없는 거죠. 탄핵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검사 스스로가 자기들은 준 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니까 법관들과 같은 예. 레벨이다. 그러니까는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억지로 만들어낸 것도 바로 7조의 2 때문에 그렇다. 여기 하나 더. 예. 영장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영장을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얘기할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경찰에서 필요해서 영장을 계속해서 발부해 달라라고 검찰이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반려했다라는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기각이라는 말이 맞는 건지 반려라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것부터 다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 됐건 경찰은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고 검찰에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아예 발급 자체를 안 해준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영장을 만들면 이걸 법원에서 발부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인 검찰에서 그걸 아예 못하게 해버렸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게 그윽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말을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지금 굉장히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예. 검경 수사 조정 이전과 이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검경 조정 이전에는 예. 경찰과 검사가 이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좀 위아래 관계였어요. 그 무슨 말이냐? 예.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종결권이 없었어요. 어허. 다 이첩시켜서 검사가 최종 그러니까 수사를 종결해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 지휘한다 그랬었고. 수사를 지휘한다고 예. 했고. 그런데 검경 수사 조정을 통해서 이제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져요. 음흠. 그중에
특별히 부패, 경제 등 특별한 범죄에 예. 대해서 검사가 수사 종결권을 갖는데 여기에 하나 더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또 공수처가 별도로 수사 종결권을 가져요. 네. 일단 이 변화된 상황이 중요한 건데 규정상으로 보면 헌법에는 검사가 딱 2번 나와요. 헌법에. 12조 3항 예. 체포 구속 압수수색 할 때 음. 검사의 신청에 아. 의해서 법관이 발부하는 예. 영장에 의한다. 이게 영장주의인데 예. 검사의 신청. 그렇군요. 또 헌법 16조 주거를 압수수색할 때에 검사의 신청. 어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 자, 중요한 건 신청이에요. 그러네요. 신청. 그런데 예. 이 신청이라는 단어를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면 201조, 215조에는 검사의 청구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런데 신청과 청구는 법률상으로 전혀 다른 용어예요. 신청은 뭐냐? 일정한 자격만 되면 누구나. 어허. 이게 신청이에요. 예. 청구는 뭐냐? 특정한 사람이 권리적 성격. 아. 누구나와 특정한 사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검경 수사 조정 이전에는 수사에 관한 최종 권한이 어차피 검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의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사 마지막 결정할 때 그 사람이 보기에 이거 압수수색 필요해? 체포 구속 필요해? 결국은 수사 종결권을 가진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용어지만 그때는 신청이고 청구였겠군요. 그렇게 법률적으로는 같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통용했다. 일단 제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은 수사 종결권이 경찰한테, 검찰도 가지고 있고 검사도 가지고 있고 공수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체포 구속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종결권을 가지는 자격을 가지는 경찰이 신청할 수 있어야죠. 근데 지금 헌법에 나오는 거는 검사가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신청하는 걸 검사들에게만 줘놨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청구를 검사의 청구가 아니고 수사기관의 청구 이렇게 바꿔야죠. 그걸 그렇게 바꿔야죠. 헌법에서 검사라고 적힌 부분을 수사기관으로만 바꿔도 이건 문제가 해결이 되네요. 그래도 되는데 만약에 개헌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냥 검사의 신청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청은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라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건 국회의원들이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과반수 이상이면 검사의 청구 201조 215조 등 청구라고 돼 있는 부분을 신청으로 수사기관의 신청 수사기관 가로 열고 뭐 경찰 공수처 등등을 검사 공수처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바로 대못이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일타 강사 같은 거거든. 쪽집게 가회. 여기를 건드리고 여기를 건드려서 맥을 탁탁 짚어주면 막혔던 혈이 탁 풀리면서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손으로 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사실은 관련해서 이 내용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해야죠. 그럼 오늘 화를 내세요. 그냥 좀 해주시면 되지. 그래서 민주당이 절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민주시민의 한 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그럼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일찍도 할 수 있었던 얘기네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그럼 좋아요. 뭐 수기의 기간, 뭐 익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조건은 갖춰졌다. 대한민국 모든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거고 표피상 겉 모습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점은 바로 헌법과 법률 규정에 그렇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